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각자 경험한 국정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최근에 강일 씨가 올리신 영상, 네. 기자회견 영상을 봤어요. 네. 근데 그 여자분들이 이제 북한에 돌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네. 국정원 직원들이 버스를 데리고 가지고 와서 음. 그 닝보에 오셔가지고 납치를 해갔다. 네. 뭐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아니 제가 좀 간단히 그 얘기를 드리자면요. 만약 국정원 직원들이 버스를 가지고 와서 진짜 저하고 짜고서 데려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조장이 거기서 그래요, 방송에서 자기가 목격하고 나머지 그 정보원들 피신시켰다. 그러면 그 버스가 블라인드 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들이 바보예요. 7명이 버스를 안 탔는데 어느 세상에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저장도 없고 부조장도 없는데 정보원들이 그거 뭐 어디를 가겠어요? 게다가 또 버스 왔댔다는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진짜 한국에서 저희를 진짜 그 탈북을 도와주려고 사람이 왔댔으면 제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죠. 너무 고맙죠. 땡큐. 네, 그죠, 땡큐죠.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국정원 사람들이 중국에서 활동하기가 힘들어요. 아 그래요? 중국이 어떤 국가입니까? 공산국가죠. 근데 그 북한 보위원들이랑 활동하기가 쉽잖아요, 중국에서는. 그거는 아무래도 저중 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한중 친선 없어요? 아니 한중 친선이라고 하지만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뭐 중국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가깝지 정치적으로. 한국하고는 아직 정치적으로 너무 사이가 안 좋아요. 아 네. 그래서 국정원에서 직원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걸 중국 정부에서 많이 반대를 해요? 체포하죠. 일단은 체포를 해요? 체포를 합니다. 미국 CIA 사람들도 중국에서 체포당하면 다 사용시켜요, 버려요. 사용을 시켜요? 지금 전에 21세기에? 예. 그래서 그 뉴스에도 나왔었잖아요. 그 CIA 정보원 20명을 비밀 처형했다고. 예. 근데 그 국정원 사람들이 어떻게 중국에 와서 활동을 하겠어요? 못하죠. 누가 죽이는 거 알면서 거기 들어와서 활동한 사람이 전혀 없죠.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자가 정원들이 다 알았죠. 다 알았으니까 신고하러도 간 거고, 몰랐으면 어떻게 데리러 가겠습니까? 그리고, 버스, 그때 시간이, 저희가 신고당한 시간이 그때가 낮 12시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말레이시아 비행기 탄 게 새벽 1시였거든요. 그러면, 실내 들어서 그 시간에 충분히 잡히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했으면. 그런데, 국정원 직원들이 짜고서 같이 갈 동안, 그럼 중국, 그 정보기관 공안은 그 빵차고 가만히 있었겠나요? 그건 거짓말이죠. 말도 안 되는 말. 그게 막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13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회를 그렇죠. 언제 그 스토리를 한 번 더 들어야 되는데, 네네. 그럼 일단 오늘 주제 국정원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네네. 저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가 경험한 국정원이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엘리트였고 저는 그냥 일반 국민이었고. 자 그럼 엘리트는 어떻게 국정원에서 대우를 해줘요? 달라요? 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국정원 안에서 다른 탈북민들하고도 같이 생활을 못 해봤고. 네, 그래요? 저희는 엄청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처음에 한국 왔잖아요. 왔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국정원에서 버스를 가지고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인천에 무슨 국제 접수자병원이 있더라고요. 예. 전염병 때문에 미리 좀 신체 검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를 거기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검사를 받고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센터로 갔거든요. 갔는데 저희 보고 갑자기 마스크를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 버스 안에서? 네네네. 그래서 저는 몰랐죠. 마스크를 잠깐 쓰라고 하니까 여기가 규정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썼고 내려서 줄지어서 좀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좀 총사로 들어가는데 누가 사진을 찍더라고요, 앞에서. 그때 그 유명한 사진 찍힌 거죠? 네, 그렇죠. 전 국민이 다 봤던 그 사진, 마스크 쓰고. 네네. 그래서 정호분들이 그랬어요. 저랑 사진 왜 찍냐 그랬더니 이게 국정원 절차라고 하더라고요. 탈북민들 들어오면 다 사진 찍게 돼 있대요. 근데 영미씨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런 게 없죠. 네. 관심이 없죠,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니 근데 저희는 솔직히 저희가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오기 전에 한국 대사관에서 그랬어요. 저희 공개 안 한다, 일체 기자회견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화번이 전체 갔다는 거를 네. 그거 안 한다고 하신 거예요? 당연하죠. 정호원들이 제일 한국에 올 때 제일 겁이 났던 게 기자회견이나 공개에 당하면 가족들이 피해봤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 조마했거든요. 왜냐면 우리도 북한에 있을 때 세뇌 교육을 받아요. 이제 한국 가면 뇌를 이용해 먹는다, 그렇게 많이 듣었거든요. 기자회견 끌어내서 공하고 헐뜯으라고 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그런 좀 세뇌 교육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정호원들이 제일 겁이 났던 게 그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절대 안 그런다고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체 검사를 또 해야 된다고 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미식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옷 다 벗기고 그렇죠. 북한에서만큼 막 북한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스럽게 하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너무 그때 사춘기 저로서 너무 창피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요? 다 옷 벗기고. 저도 옷을 다 벗으라고 하니까 좀 약간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국정원 주변에 그래요, 저보고. 탈북민을 위장한 간첩이 많아서 그런다. 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좀 벗어주십시오. 아니 그러더라고요. 강일실 간첩일 리가 없잖아. 글쎄, 잠깐 이랬든 저랬든 그게 국정원 절차겠죠. 예, 그래서 옷을 벗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났는데, 국정원도 이게 아마 갑자기 벌어진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호센터도 연락을 뒤늦게 한 거예요. 우리가 온다는 걸. 그러니까 이게 숙소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13명이 왔으니까 줄 방이 없는 거예요. 응? 왜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아주 잠깐 모르겠어요. 저도. 잠깐 이게 국정원도 분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쪽에 연락이 안 왔는지. 그래서 저한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거기 안에서. 그 숙소 방. 그 안에서 방에 못 들어가고. 네. 그러면 방을 청소하고 그러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종업원들은 3층을 차지했고 매방에 2명씩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저는 4층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덕방에 들어가 있었고. 근데 일단 오니까 조건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네, 국정원 그 보호 시설이 그 D자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는 이제 조사가 끝난 사람들이 하나로 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거, 그다음에 식당, 병원, 헬스장, 도서관 엄청 그 조건이 시설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는 그 조사실 병동과 그다음에 그 조사방이 있었어요. 사무실이 그분들 사용하는. 그리고 이쪽에는 그 조사실이죠, 결국은. 예, 일단 처음 온 분들 조사하는 그런 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4층에 덕방에 있었는데 TV도 있고 완화하게 들어가자마자 막 TV도 줘요? 네. TV 다 보여줘요? 네, 다 설치되어 있었어요. MBC는 다르구나. 그거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희는 네. 창문도 없었어요. 처음에 들어갔는데. 그래요? 지하 이런 반지하인가 봐요. 그래서 막 한 방에 20명씩 이렇게 넣고 그냥 다 땅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그렇게 자고 막 단체로 줄 서서 밥 먹고 돌아오고 그리고 TV는 딱 있는데 디스커버리 채널 하나 영어로 그거 하나만 보여주고 저는 막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북한 사람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막 그걸 마음껏 보겠다 한국 가면 그러고 왔는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조사를 끝나고 하남 가기 전에 며칠 전 대기를 하잖아요. 네. 그때는 저녁에 TV를 좀 보여줬어요. 근데 초반엔 저는 전혀 안 보여줬어요. 그러셨구나. 아마 연미 때는 좀 오래전 돼서 아마 그동안에 이렇게 국정원이 이렇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예. 저희 때는 침대도 있었고요. 진짜 그 호텔 분위기였어요, 잠깐. 네. 국정원 방이 호텔 네, 분위기였어요? 네, 호텔이 멋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에 그 사우나도 다 있었고. 사우나가 있어요, 국정원에? 예, 그 독방 안에 저래 샤워도 할 수 있고 화장실도 엄청 깔끔했어요. 그러면은 그 청소하러 와요? 룸서비스 해줘요? 맞다. 그러면 룸서비스가 돼요, 호텔에서? 밥 어떻게 먹어요? 밥은 딱 배달해 주더라고요. 거기 있어요. 저 그거 식당 그거 배달했었어요. 저희는 보니까 그 창문으로 제가 내다보니까 요는 탈북민들은 막 줄지어서 식당으로 가더라고요. 저희는 그게 아니고 밥이 딱 문 앞에까지 와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넣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했어요, 홍혜씨. 그러세요? 그걸 해야 돼요. 막 그거 공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안에만 있어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밥 배달이라고 하면 그래야 나와서 좀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있었어요.
제가 밥 배달할 때 그렇게 엘리트들이 먹는 방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독방 안에 어떤 뭐 그렇게 큰 엘리트 남자분이 계셨대요. 그때. 그러면서 막 그 아주머니들이 얼굴 좀 봤냐고 밥 줄 때 얼굴에도 한 번 좀 보지 그렇게 엘리트면은 안 보죠. 밥 이렇게 넣고 갔다 오고 그 전에 드셨던 걸 내놔 주셨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주고 가고. 저희 때는 보니까 국정원직은 딱 지켜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서로 볼까봐 맑은 것도 딱 놓고 가세요 하고 자꾸 그 독촉을 하더라고요 뒤에서. 근데 또 국정원에서도 저희한테 그렇게 사전에 얘기를 하죠. 사람들 접촉하지 마라. 특히 옆방 사람들도 볼 수 있으니까 절대 신분을 노출하지 마라 이렇게 됐는데 저희 정원분들 같은 거는 그 충에 다 우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볼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요는 탈북민들하고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서로 이렇게 접촉을 못하게 하니까 몰랐죠. 그런데 제가 우연히 옆방 사람을 만나봤어요. 어떻게요? 아니, 그 사람이 물들어 나왔다가 복도에 우연히 마주쳤죠. 그때 나갈 수 있어요? 네, 복도는 나갈 수 있어요, 낮에는. 밤에는 못 나가요. 밤에는 이게 그 밤 11시면 문이 이게 전기식으로 돼가지고 안 열리더라고요. 감옥이잖아요, 완전. 딱 잡혀가지고, 그렇지 아무래도 조사하는 데니까. 예. 그래서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제가 후에 그 종업원들이랑 갖고 일반 탈북민들은 밤 10시면 불이 딱 꺼진대요. 정전이 되는데요. 그래서 다 가고 완전 막 학교생들이요. 네, TV도 못 보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이 24시간 왔고 채널도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저 밖에만 못 나갈 뿐이지 안에는 정말 조건이 좋았던 것 같아요. TV도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그렇게 됐는데 다음날 지금 언론이 딱 공개됐잖아요. 저희가 오고 나서. 그 TV를 보니까 확인을 한 거네. 그렇죠. 우와. 근데 정업원들도 봤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정업원들이. 다음날 아침 그 9시 반 뉴스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다음에 그 완전 그 상충이 완전 울음바다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들렸어요? 그 막 우는 소리가? 아니요, 제가 그때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너무 바쁘니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주변에 좀 와서 좀 정업원들 진정 좀 시켜줄 수 없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불은 당신네들이 질렀다. 그럼 불 질른 사람이 끄라. 나도 이제는 어떻게 못한다. 그리고 당신네가 언론 공개함으로써 나는 뭐가 되냐 가운데서. 그러면 내가 바보가 돼버리지 않냐. 그리고 제가 한국 올 때는요. 저는 이 한국에 뭐 보수가 있냐 좌파가 있는지도 몰랐고 총선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근데 이게 총선 전에 딱 공개되다 나니까 마치나 내가 국정원 스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민변이나 이런 좌파 새끼들이 그 나쁜 놈이다. 국정원하고 짜고서 기획 탈북을 했다. 아니 세상에 기획 탈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기획 탈북이라면 정업원들이 아니 솔직히 그렇게 유인 납치했다면 저희 정업원들이 집을 돌아가왔다고 하죠. 그리고 한국 오기 전부터 태극기가 신하는 거 다 봤는데 아니 정업원들이 그거 또 들어와서 그 한국에 가겠습니까? 이거 우영은 물어봐요. 대사관에 사전에. 그러면 그래서 한국에 가겠다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비행기 타고 온 거거든요. 동의하에. 네, 그렇죠. 근데 이 민변하고 이 좌파들은 그게 아니었다, 뭐 거짓말이다. 그리고 아니 국정원이 어떤 기관입니까? 진짜 저도 북한에 있을 때는 한국에서도 방공개혁을 세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국정원이라는 기관이 진짜 북한하고 싸우는 최전선의 기관이에요. 네? 솔직히 정보기관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은 안 하겠어요. 저는 솔직히 한국을 위해서 진짜 그 장성택이 사건 이후에 너무나 그 한 사람들이 죽고 진짜 김정은 그 잔인한 정권을 반대해서 이제는 나도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고 제가 자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싸웠는데 진짜 이런 거를 진짜 다른 나라 같았으면 진짜 훈장도 주고 용을 또 받지는 못할 망정. 이제 와서는 범죄자다 납치자를 뭐라고 하니까 너무 제가 뜻밖인 거예요. 이게 뭐 북한인지 남한인지. 그래가지고 그 총선 때문에 잠깐 공개하다 나니까 제가 가운데서 제일 많이 힘들었죠. 근데 막 손해배상 같은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 국정원 그 종업원들이 오실 때는 공개를 안 한다는 그 조건 하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그 탈북민 신변보호법이란 게 있어요. 한국 헌법에도. 그쵸. 근데 이게 저희도 정부분들도 그거죠. 억울한 게 왜 그러면 3만 명 중에 왜 딱 우리만 공개하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공개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 정부가 잠깐 그 북한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그렇지만 솔직히 저희한테 시간을 줬어야죠. 너무나 하루나 시간은 우리가 지금 한국에 처음 와봤잖아요. 좀 생각을 여유를 줬으면 좀 낫겠는데 오자마자 이게 공개를 하니까 진짜 최소한 2, 3일이라도 저희한테 시간을 주고 안정감도 느끼고 네, 그리고 좀 설명이라도 좀 해줬으면 네. 왜냐면 이 정보가 솔직히 언론이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루 만에 왔는데 언론이 어떻게 냄새를 맡아요? 그리고 국정원이라는 게 탈북민 처음에 들어왔던 이 보안이 엄청 엄격하거든요. 실제 우리가 이제 조사를 끝나서 뭐 사회 나왔을 때 공개됐어도 좀 낫죠. 근데 이게 오자마자 공개인데다가 또 이 총선 전에 공개하다 나니까 이 지금 이 북한에 있는 간첩 새끼들이 아주 플레임 짜게 좋은 타이밍에 딱 끼워버린 거예요. 총선 때문에 기획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솔직히 저는 총선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네. 제가 뭐 그런 거 알았으면 공개할 줄 알았으면 생각이 조금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공개한 걸 알았어요. 네. 막 가서 간첩이다, 막 납치자라는 거 쓴 네. 것도 다 알았어요. 네. 그렇다면 한국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나라를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뭐 다른 나라를 선택했죠. 아 그래요? 왜냐면 아니다면 그렇죠. 왜냐면 제가 아직 한국을 못 나와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살아보고 제가 기자회견에 나가고 공개되는 건 괜찮지만 저도 그때까지는 아무리 한국을 위해서 싸웠다고 하지만 아직 한국사를 모르잖아요.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왔는데 이게 또 제일 힘들어온 게 잠깐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정원직원들이 막 사정을 해요. 이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내려갔어요. 갔더니 막 애들이 막 울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종업원들한테 얘기했어요. 나도 할 말이 없다. 뭐 어차피 언론 공개되면 절 피해자는 누구겠어요? 저죠. 그쵸. 예, 13명 중에 제가 제일 많이 피해보겠죠.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종업원들한테 그랬어요. 북한에서 가족들 못 다친다. 그리고 너희 가족들은 다 살아있다. 이제 언젠간 TV에 나올 것이다. 내가 그랬어요. 저는 북한에서 살아봤으니까 벌써 다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략을 아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많은 사람 어떻게 수청해요? 그렇죠. 수청하면 김정은이가 갖다는 지금 장석대기 사건의 이미지가 안 좋은데. 그랬는데 딱 아닐까 다를까. 그 한국에 언론 공개하고 일주일 만에 북한이 가족들 북한에 있는 종업원들 끌어내다가 완전 세뇌 교육을 시켜서 막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애들이 어떻게 내가 훈련시켜도 저렇게 못 시킬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빨이 좋고 이 너무 세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저 애들이 저렇게 변했지? 제가 그걸 보면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무섭긴 무서운 나라다. 정치자. 네. 근데요 제가 그러면 물어볼게. 북한에서 그런 전략을 쓰잖아요. 네. 가족을 이용해서. 네. 저도 그렇고 네. 신동엽 씨도 그렇고 네. 가족을 이용해서 그래요. 네. 그게 먹힌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이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런 게 처음이었잖아요. 북한도. 네. 그러니까 북한도 처음에는 그게 먹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래요? 전략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먹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반박하지 말자. 오늘 반박해봐야 그 사람들 몸값을 올려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는 안 하는 거구나. 네네네. 저 솔직히 처음에만 나왔을 때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북한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방 세계에서 제가 북한에 맞아 막 이랬어요. 근데 감사하게 북한에서 나와서 출생증 보여주면서 북한에 맞다고 맞아요. 근데 저도 봤어요. 중국에 있을 때도 보여줘서 하는 지시가 나왔어요. 해외 갔는데 지금 인터넷에 악당 같은 거 조그만 계집애가 있다. 악당이라고 그래요. 예, 조그만 계집애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공화국 헐뜯고 있다. 그리고 진짜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까불고 있다. 근데 종업원들이나 직원들이 이제 인터넷을 접촉해서 볼 수 있으니까 못 보게 최대한 감시하라고 지시가 나왔어요. 그 스피치를 저도 그때 박은미 씨를 그 회의 가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긴 애야? 한번 보자 해서 한번 저도 그 컴퓨터를 봤어요. 봤더니 이쁜 한복을 입고 하는데 막 눈물이 흘리시면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솔직히 어땠어요? 북한 엘리트로서 그러니까 저는 좀 해외 생활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그때 제가 이만갑도 좀 봤었거든요. 네, 보면서
야, 북한에도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저희 네? 같은 세상이 있다는 걸 많이는 모르셨고. 아니, 그러니까 있다는 거는 두더도 그렇게 설마 왜냐면 평양이라는 게 너무 봉쇄되어 있으니까 이게 정보가 유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평양 사람들도 함부로 막 못 다니잖아요. 북한 땅 아무리 내가 북한 출신이라고 해도. 그래서 설마 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중국에 계시면 북한 여자들이 막 돼지처럼 팔려다닌다. 돼지값보다 못하다. 막 이런 소리 못 드셨어요? 저는 그거 한국 와서 알았어요. 중국에 우리 북한 여자가 중국에서 팔려들고 다니는 거 몰랐어요. 왜냐면 중국도 언론을 통제하잖아요. 예, 유튜브도 안 되고 하니까 그걸 그런 모르셨구나. 정말 몰랐어요. 예. 진짜 충격. 진짜 모르는 거지. 그래서 북한은 서로가 서로를 모르게 하는 네. 건가 봐요. 예,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 저도 아무래도 해외 나와서 감시받고 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언제 계속 그 인터넷 뒤져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 저도 좀 그 단입 책임자니까 조심해야죠. 왜냐면 나 자체가 잡히면 끝이잖아요. 모든 게 사업도 안 되고 모든 일도 안 되고. 예. 그렇죠. 그렇게 잠깐 그랬어요. 그래서 연미세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근데 막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것도 있었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반감이 더 커지더라고요. 정말. 네? 이놈의 나라를 진짜 뒤집어 엎어야다. 얼마나 숱한 사람들이 팔려가고 얼마나 착취당하고 죽는 거 저도 많이 봤어요. 북한에서. 예. 그래서 그러면 국정원에서 돌아오셔서 가족들을 막 공개하고 진정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뭐 실컷 울라고 그랬어요. 뭐 그래요? 그렇죠. 이미 우는데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우시다. 근데 솔직히 저도 그래요. 뭐 저는 안 울고 팠겠어요. 그렇죠. 저는 진짜 그때 그 정보원 2명이 또 부상됐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언제 들으셨어요, 그거를? 그거를 그 기자회견 하기 전에 알았어요. 부상됐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그 새벽에 그 국정원에서 사람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미안하다. 우리가 끝내 2명을 구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는 이제 책에서 상세히 밝힐 거예요. 왜 그들이 북송됐는지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책에서 책이 빨리 나와야 네, 되겠어요. 제가 뭐 유튜브 하면서 많이 공개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 책 때문에 뭐 저도 뭐 출판사하고 약속을 한 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시청자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원 들고 시커 울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좀 한참 지나니까 울음을 이제 꽂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가족들 못 다친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깨진 사발 뭐 할 수 없다. 뭐 나도 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잠깐 힘을 가져라. 응? 힘을 갖고 우리가 잘 사는 것만이 부모님들한테 보답하는 거고 이 김정은 정권을 우리가 반대하는 거나 같다. 그래서 신심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이 야단 났죠. 원래는 우리가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사기가 다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바빴죠. 바쁘니까 이제 뭐 당분간 조사를 안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를 뭐 우리를 뭐 내 밖으로 때리고 매출시키기 시작하는 그거 뭐 거예요. 서울 견학 갔어요? 네, 저희가 하나원에서 하는 건데 하루. 그래? 우리는 진짜 그때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매출 나가듯이 자주 나갔어요. 2주 동안은. 어디가 제일 신기했어요? 첫 번째 갔던 데가 어디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갔던 거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에 갔었어요. 제일 먼저. 에버랜드를 데려가요? 예. 그리고 와. 롯데 송파에 있는 건 뭐야? 네. 거기에 잠실, 거기에 또 놀러 갔었고요. 어디 평양에 있는 거랑 대비해보면 평양에도 있잖아요. 네. 놀이. 네. 저는 당연히 서울이 평양보다 한참 앞섰죠. 예. 근데 저는 또 해외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좀 제가 좀 큰 도시에서도 많이 살아봤고 해서 이제 나는 그저 제일 매력이 있었는 게 우리 한국 간판들이 광고들이 막 이렇게 붙여 있는 게 너무 대견스러웠고. 한국말이 우리 네, 맞아요. 그리고 너무 그런 폐쇄된 국가에서만 보던 거 여기 와서 진짜 화려한 광고들. 그리고 제가 또 중국에 있을 때 좋아하던 게 뭐냐면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 전자제품 한류가 전 세계를 지표하잖아요. 뭐 삼성이라던가 진짜 북한에서도 해외 나오는 엘리트들이 삼성 핸드폰을 많이 쓰거든요. 예. 쓸 수 있어요?
그게 처음에 썼어요. 그러다가 2012년부터 쓰지 말란 지시가 나왔어요. 뭐 한국에서 해킹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못 쓰는데 제가 그때 그 대한민국 전자제품이 너무 그 충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